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악어들도 모든 종류가 거대한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 특히 몸 길이가 1.5m에서 2.5m 정도에 불과한 카이만 악어들은 거대한 그린 아나콘다 암컷의 식사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의 평상시 모습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만 가까이 접근한 악어를 공격할 때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1초를 1000분의 1로 나눈 값을 밀리초라고 하는데 그린 아나콘다의 습격 속도는 수십 밀리초 이내에 이뤄질 정도로 빨라 사냥감이 미처 반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카이만 악어들을 순식간에 물어버리고는 불과 몇 초 만에 완전히 휘감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4.5m 길이의 거대한 암컷 그린 아나콘다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1.8m 길이 카이만 악어의 척추를 아예 접어버린 사례까지 있는데요. 보통 아나콘다는 카이만 악어들을 제압할 때 턱을 휘감아 반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지만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나콘다가 카이만 악어의 턱을 물었다가 카이만 악어의 이빨이 그린 아나콘다의 머리를 찔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아나콘다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카이만 악어의 숨통을 끊어야 할 듯합니다. 엄연히 악어 중 하나라 무는 힘이 센 카이만 악어들이 잡아먹히는 도중 발버둥치며 그린 아나콘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범고래를 제외하면 바다에서 누구도 천적이 될 수 없는 강력한 포식자 백상아리 또한 바다를 건너는 악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어와 백상아리가 만나는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엄연히 콜롬비아에서 아메리카 악어들이 거대한 백상아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아메리카 악어는 현존하는 악어는 물론 석형류 동물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정도로 크게 자라며 매우 큰 녀석들의 경우 몸 길이가 5m를 넘기고 체중 또한 700kg에서 800kg을 넘길 정도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큰 바다의 백상아리는 이보다 더 거대합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몸 길이가 6.1m 정도인 백상아리의 경우 체중이 1900kg에서 2000kg을 넘어가는 반면 가장 큰 악어인 바다악어의 경우 몸 길이는 비슷해도 체중은 1360kg 정도로 더 가벼운데요. 악어의 외피는 방어력이 대단해 사자들의 이빨이나 발톱, 인간의 변기 등으로도 쉽게 뚫을 수 없지만 백상아리는 칼날 같은 이빨과 강력한 치악력으로 거대한 수염고리의 두꺼운 지방층조차 물고 흔들어 잘라버립니다. 바다에서 아메리카 악어가 헤엄치고 있을 때 여기성 보호색을 갖춘 백상아리는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접근하다 30G의 가속력과 더해진 엄청난 기습 공격으로 아메리카 악어의 약점인 복부를 물고 단숨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5.6m에 이르는 호주의 바다악어 브루투스는 어린 새끼 시절에 한쪽 다리를 황소상어에게 뜯어먹힌 경험이 있지만 성체가 되어 황소상어를 잡아먹게 되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18세기에 떠돌았던 소문 중에는 수많은 황소상어들과 바다악어들이 먹잇감을 두고 싸운 결과 반토막이 난 상어 시체들과 머리만 남은 악어 시체들이 무수히 남겨졌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엄연히 황소상어는 다 자란 성체 바다악어의 먹잇감 중 하나이지만 바다악어가 다 자라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온몸의 85%가 근육이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가장 위험한 상어로 꼽히는 황소상어는 바다 와 민물을 모두 오가며 사냥하기에 중소형 악어들에게는 위험한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황소상어들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가 자신보다 크고 강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빠꾸 없이 돌진하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아프리카에서 나일 악어들은 단번에 두 동강 낼 수 있다는 하마들, 그것도 하마들이 단체로 화가 나 있을 때 신경 쓰지 않고 돌진에 박치기를 해버리는 정신 나간 행동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덜 자란 악어들은 충분히 황소상어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 자라면 이 관계는 역전되어 5m급의 대형 악어들이 기습해 황소상어를 잡아먹게 됩니다. 타이거 샤크라고도 불리는 뱀상어는 아직 완전히 다 자라지 못한 바다악어나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아메리카 악어 등에게 매우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최대 몸 길이가 5m 이상에 체중이 1톤에 달하기도 할 만큼 큰 상어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특히 해양 파충류들에게 위험한 이유는 딱딱한 거북의 등껍질마저 마구 썰어버리는 가공할 절삭력을 가진 이빨 때문입니다. 뱀상어 이빨은 마치 구르카 용병들이 사용하는 쿠크린 나이프처럼 이빨 하나하나가 배기에 적합하도록 휘어있는 형태이며 고기를 써는 스테이크용 나이프처럼 자잘한 톱니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청상아리들이 가진 송곳 모양 이빨이 교묘하게 섞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뱀상어들은 이 이빨을 사용해 바다거북을 손쉽게 부숴먹으며 단단한 바다악어의 외피도 손쉽게 썰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다악어는 워낙 강력한 포식자인 만큼 이들도 4m 길이를 넘길 경우 3m 정도 길이의 뱀상어와 충돌하지 않는데요. 뱀상어와 바다악어가 함께 같은 고래 사체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지만 이 둘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도의 벵골 호랑이 중 마찰리라는 암컷 호랑이는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늪 악어들을 전문으로 사냥하는 악어 사냥꾼으로 유명했습니다. 2003년에 마찰리는 몸 길이가 무려 4.26m에 달하는 수컷 늪 악어를 사냥하는 데 성공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거대한 턱과 강력한 꼬리를 가진 늪 악어는 엄연히 성체 수컷 호랑이들도 습격해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지만 사각지대인 등 위에 올라타 목덜미를 물어뜯는 마찰리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찰리는 이 싸움으로 인해 위아래 송곳니가 각각 한 개씩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실제 이 사냥에 악영향을 받았지만 다행히 13년 더 살아 2016년 8월 18일 20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마찰리가 당시 이 위험한 늪 악어를 사냥한 이유는 주변에 있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모습을 보고 학습한 것인지 다른 벵골 호랑이들과 달리 마찰리의 새끼들도 이후 성장한 후 늪 악어를 종종 사냥하기 위해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는 나일 악어와 사자는 서로 같은 먹잇감을 공유하는 만큼 충돌이 잦은 편이며 무리 생활을 하기에 때로는 서로 간의 패싸움도 일어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에서 모두가 먹잇감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건기에는 사자들이 몰려와 한 마리 나일 악어를 사냥하는 일도 가끔씩 일어나는데요. 여기 한 무리의 사자들이 나일 악어를 사냥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며 접근하자 나일 악어는 사납게 고개를 쳐들며 위협하지만 어느새 4-5마리의 사자들이 나일 악어를 둘러싸고 후방을 노리며 공격하는데요. 강력한 꼬리가 있는 나일 악어는 이 같은 사자들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이 나일 악어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해 사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자리를 피해 달아나던 나일 악어를 한 마리 숫사자가 쫓아가 마무리를 짓는데요. 사자는 나일 악어의 목 뒷덜미를 집중적으로 물어뜯으며 끝내 악어를 쓰러뜨려 잡아먹습니다. 남미 아마존의 한 강에서 한 무리의 큰 수달 가족들이 헤엄치며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가까운 곳에 아직 덜 자란 검정 카이만 악어가 물 위로 눈을 내놓은 채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런데 큰 수달들이 점점 검정 카이만의 주변으로 다가오며 이상한 낌새를 보입니다. 큰 수달 한 마리가 검정 카이만의 배후로 헤엄쳐 이동하는 동시에 앞에서도 다른 큰 수달이 달려드는데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검정 카이만 악어는 꼬리를 세게 후려쳐 보지만 큰 수달들은 잽싸게 이를 피합니다. 그러더니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사방을 둘러싸 여기저기서 달려들며 검정 카이만의 혼을 쏙 빼놓는데요. 방황한 검정 카이만은 급히 도망쳐보려 하지만 큰 수달들은 집요하게 방해하며 검정 카이만의 목과 눈을 물어뜯으며 보내주지 않습니다. 지쳐버린 2m 크기의 검정 카이만 아성체는 겨우 이들을 벗어나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는데요. 그러나 큰 수달 무리에서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검정 카이만과 큰 수달들의 사투에서 2마리 어린 큰 수달들이 악어에게 물려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물을 꺼리지 않는 고양이과 동물이자 강력한 포식자로 유명한 아메리카의 호랑이 제규어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각종 카이만 악어들에게 매우 위험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판타날 습지에 애꾸는 제규어 믹은 여러 번이나 악어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강한을 따라 조용히 접근하는 믹의 눈앞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카이만 악어가 보입니다. 믹은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헤엄쳐 악어의 뒤로 접근하더니 자세를 낮춘 채로 무태에 올라와 펄쩍 뛰어 악어의 뒷목덜미를 단숨에 낚아채는 데 성공합니다. 깜짝 놀라 도망치려던 악어는 제규어 믹의 엄청난 치악력과 힘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바둥거리며 끌려가고 마는데요. 제규어의 체급 대비 무느님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유독 강력한데 순간 치악력이 900kg에 달해 사자와 호랑이의 치악력을 크게 상회합니다. 덕분에 제규어는 먹잇감의 두개골을 물어 관자놀이뼈를 송곳니로 관통에 으스러뜨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대한 검정 카이만 성체라면 제규어에게도 오히려 위협이지만 그 대상이 애매한 2-3m 크기의 악어라면 360kg짜리 황소조차 끌고 7.6m나 한 번에 끌고 갈 수 있는 제규어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몸 길이가 길어봐야 3m 이르기 어려운 중소형 카이만 악어들에게는 같은 지역에 서식하지만 자신들의 체급을 아득히 뛰어넘는 오리노코 악어 성체와 아메리카 악어 성체야말로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상대들입니다. 크로커다일과 악어들에 속하는 오리노코 악어와 아메리카 악어는 엘리게이터과 악어인 카이만에 비해 성격이 훨씬 난폭한 데다 서식 환경이나 생활상이 비슷해서인지 만나기만 하면 카이만 악어들을 잡아먹어 버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대형 개체들의 경우 다 자라면 5m를 넘어가는 이 대형 악어들은 제규어나 그린 아나콘다 암컷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살상력을 지닌 거인들이 기에 카이만 악어가 감히 맞설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리노코 악어와 아메리카 악어의 서식지에서는 중소형 카이만 악어들의 서식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낮은데요. 그러나 카이만 중에서도 대형종인 검정 카이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 자랄 경우 몸 길이가 최소 4m, 최대 5m 이상에 이르는 데다 성격도 사나운 검정 카이만은 카이만계의 마지막 자존심이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검정 카이만들 또한 카이만 악어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검정 카이만 악어들과 아메리카 악어, 오리노코 악어는 서식지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